여기 쉽고 빠르게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은 물론 영양도 듬뿍, 김장이 즐거운 이색 김치가 왔다. 김치도 고소한 맛을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색다른 맛, 특별한 방법, 신세대 김장김치 지금 시작합니다. 식사를 할 땐 김치가 있고 또 김치가 있고 에휴 김치가 있고 아유 또 김치 맨날 똑같은 김치 지겹다. 장원씨, 이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까다로운 현대인의 입맛 이색 김치로 사로잡는다. 이난우 고수입니다. 오늘 만들 동치미는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는 건데 아침에 만들어서 저녁에 먹습니다. 고수의 첫 번째 김장김치는 바로 동치미.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김치를 담가볼까요? 총각무와 청고추, 청양고추, 배즙, 마른 홍고추, 그리고 멸치 액젓, 통후추, 생강, 마지막으로 단촛물에 재료가 될 소금, 식초, 설탕을 준비합니다. 보통 동치미들은 숙성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실내에 둬서 익히게 되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리고요. 밖에 장독이라든가 그런 데 익히게 되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후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만들어서 또 맛있게 바로 먹을 수 있겠군요. 네. 어떤 것들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동치미는요, 알타리 물을 사용해서 동치미를 담을 거예요. 네. 자, 알타리 물을 사용하는 거는 알타리 무는 다른 무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아삭한 맛을 빨리 낼 수가 있습니다. 알타리 무 부분을 잘 보시면 잔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잔뿌리가 옆에 많은 거는 심이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 비어 있거나 그럴 수 있으므로 겉에 잔뿌리가 없는 것을 골라주시는 게 아주 좋은 알타리무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총각무를 손질을 할 때는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부분 지저분해져. 여기 흙이 약간 끼어 있거든요. 오, 맞아요. 네네. 제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네. 약간 지저분하거든요. 흙도 네. 묻어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 주부님들은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도려내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깨끗하게 도려내지지도 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요,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잎부분도 따로. 총각무 다듬느라 손가락도 아프고 시간도 걸리고 고수의 방법처럼 쉽게 다듬어 보세요. 손질된 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길쭉하게 자릅니다. 소금을 넣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파리가 숨이 죽을 때까지만 절여주시면 돼요. 무청이 짜게 절여질까 걱정이라면 물을 1시간 절인 다음 무청을 넣고 1시간 더 절이세요. 무청에 숨이 죽으면 흐르는 물에 물을 씻은 뒤 체에 맞춰 물기를 제거합니다.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국물 오늘은요, 끓일 거예요. 끓여서 익힐 거예요. 식초 들어갑니다. 식초는 2컵을 넣어주시고요. 자, 설탕은 1컵 반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 3큰술 넣어주세요. 통후추와 얇게 썬 생강을 넣고 끓이는데요. 동치미의 시원한 맛을 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른 홍고추를 넣을 때는 씨를 제거하세요. 고추씨가 국물 위로 떠다니면 보기도 좋지 않고 맛도 깔끔하지 않는데요. 꼭지를 딴 고추예요. 이 고추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네. 포크로 폭폭 눌러서 이 매운맛이 많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칼칼한 맛을 내는 청양고추를 넣고 배즙을 골고루 뿌린 다음 준비된 재료에 따끈따끈한 단촛물을 붓고 뚜껑을 닫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무는 지금 차가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갑자기 뜨거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가 아삭해지고 빨리 익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셔가지고요. 물이 다 식을 때까지 그냥 두시면 돼요. 한 2시간 정도면 다 식게 됩니다. 1시간에 동치미가 제대로 익었네요. 이 국물은 동치미랑 같이 드셔도 되지만요. 이 국물을 이용해서 수육을 삶으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고추 들어가 있죠. 생강 들어가 있죠. 식초, 설탕,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이 간간이 되어 있어서 수육 삶으실 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 국물로만 삶으시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수육을 만드실 수 있어요. 동치미 국물로 간단하게 수육 완성! 동치미 식탁 위에 팔방미인이네요. 새콤달콤 입맛을 돋구는 오징어 깍두기를 담가볼까요? 무, 콜라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멸치 액젓, 쪽파는 필수! 오징어를 양념할 때는 다진 파, 다진 생강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단촛물을 만들 식초, 설탕, 소금을 준비하세요. 일단은 오징어 껍질부터 벗겨볼게요. 색깔이 이렇게 내장을 제거했을 때 안에가 투명한 것이 아주 신선한 오징어예요. 깨끗하게 손질한 오징어는 몸통과 다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데요. 투명한 오징어가 하얗게 변할 때 건져냅니다. 건진 오징어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세요. 자, 이제 오징어를 절여보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식초물에 절이는 거예요. 식초물에 절여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절일 때 가장 좋은 게 봉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닐봉지를 이용한다고요? 네네. 봉지를 사용해서 묶어두면 공기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봉지에 담으면 공처럼 굴릴 수가 있어서 그 절인 물이 옮겨다니면서 내용물이 아주 잘 절여지거든요. 비닐 하나로 간편하게 재료를 맛있게 절이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단촛물은 식초 2컵 반, 설탕 1컵, 소금 50g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 단촛물로 절이면 부드러운 오징어 살이 쫄깃해진답니다. 오징어에 단촛물이 잘 배도록 공기를 뺀 후 묶으세요. 자, 오징어는 실온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게 보관해요?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 보관. 네, 실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이틀 동안 얘를 절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를 썰을 건데요. 네. 한 5cm 정도로 이렇게 또 토막을 내주세요. 깍둑 모양으로 썰면 무게는 똑같은데 절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도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얄팍하면서도 큼직하게 썰어볼게요. 네.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그냥 썰어주시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콜라비는 단맛이 많이 나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아삭한 맛과 함께 아주 단맛을 내기에 아주 좋아요. 깍두기 썬 것처럼 지그재그로 마구마구 썰어주시면 돼요. 이제 식초물을 넣을 건데요. 가장 큰 무가 한 3kg 정도 되거든요. 3kg에 식초는 2.5컵이고요. 네. 설탕은 1컵 넣어주세요. 설탕 보통 1컵. 이제 김장김치를 할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식초로 하네요. 아, 식초로 절이면은 새콤한 맛이 나요. 그러다 보면 빨리 먹을 수가 있겠죠. 소금 넣을게요. 네. 무와 콜라비도 비닐봉지에 단촛물을 넣고 절이는데요. 오징어와 달리 무는 절이면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공간을 만든 다음 단단히 묶습니다. 절이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한눈에 봐도 확실히 부피가 늘었죠? 절인 무와 오징어는 체에 받쳐 수분을 빼는데요. 걸러진 절인 물은 버리지 말고 피클을 담글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절인 물은 비린내가 나서 사용할 수 없으니 아까워도 버리세요. 무 따로 양념하고 오징어 따로 양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 성격과 오징어의 성격은 전혀 다르거든요. 얘는 단백질 성분이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념 성격을 약간 다르게 해서 따로 양념을 한 다음에 같은 통에 담아서 서로 어우러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무와 오징어는 양념 재료를 달리해 따로 양념합니다. 무 양념에는 쪽파와 다진 마늘 4큰술, 고춧가루 1컵 반을 넣고
마지막으로 김치의 감칠맛을 내는 멸치 액젓 반컵을 넣으면 끝! 오징어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다진 파와 다진 생강을 첨가해 넣습니다. 오징어 깍두기 특별한 보관법이 있다고요? 제 밑부분에는 물을 넣어볼게요. 물을 차곡차곡 밑에 깔듯이 넣어주세요. 넣을 때는 합쳐서 넣는 게 아닌가 봐요. 따로따로 넣은 다음에 익으면서 서로 오징어 맛은 무가 가져가고 무 맛은 또 오징어가 가져가서 어우러져서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 무 깔고요. 오징어 깔아주세요. 이렇게 오징어 깔아주시고요. 자, 근데 맨 위에는 무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죠? 왜냐면 무에서는 물이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징어 맛을 또 밑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위에는 물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드셔도 되긴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거는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실 수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나 3, 4일 후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보관은 한 3개월까지도 냉장고에 넣고 드실 수 있어요. 우리 겨울이면 보글보글 청국장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그 청국장 속에 오늘 만든 오징어 깍두기가 아주 시도록 익었을 때 넣어서 맛있게 끓여볼 거예요. 시큼하게 신 오징어 깍두기 먹기 힘들다고 버리지 마세요. 뚝배기에 신 오징어 깍두기와 물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을 동안 두부와 홍고추, 청양고추, 파를 먹기 좋게 썰어두세요. 오징어 깍두기를 넣은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구수한 청국장을 듬뿍 넣고 앞서 준비한 재료와 함께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첫맛과 얼큰한 뒷맛 한 뚝배기 하실래예! 해물탕의 네. 시원한 맛과 네. 김치찌개의 칼칼한 맛과 네. 청국장의 구수한 맛이 한상으로 이 세 가지가 느껴지니까 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분들 일찍 귀가하겠는데요. 올겨울 신세대 김장김치로 풍성한 식탁 만드세요.